자,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뭐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니터링과 컨트롤하는 거를 그런 것들에 관한 거가 다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풀어서 썼습니다. 자,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determine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following a route or course. 이게 플래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를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닝이나 디터미닝이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뭔가 이 로봇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하고, 너무 반대로 여기로 왔다 그럼 반대로 여기로 가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쓰는 사람마다 약간은 다른 의미로 써요. 자,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둘 다 동일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닌 다른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그 쓰인 문서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또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여기선 지금 그 모니터링뿐 아니라 컨트롤까지 하는 걸 다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모니터링만 하는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중에서도 위치하고 자세 알아내는 것만을 모니터링이 그 위치하고 자세 알아내는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치하고 자세를 알아낼 뿐 아니라 그 위치하고 자세가 내가 어떤 플래닝을 해가지고 위치하고 자세를 내가 이 플래닝 된 대로 따라가게 해주는 컨트롤, 그다음에 이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는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치하고 자세만 알아내는 것도 이걸 갖다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얘기했고, 다시 이제 데드레크닝으로 오겠습니다. 데드레크닝. 자, 데드레크닝이 앞에서, 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제 반복했어요. 자, 데드레크닝이 뭐냐? 자, 어떤 시작 시각이 있어요. 모션을 시작하는 시작 시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의 로봇의 위치가 있고, 그때의 로봇의 자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션을 시작한 시각이에요. 이 모션을 시작한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모션을 하냐면은 어떤 선속도하고 어떤 회전 속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회전도 하면서 선 운동을 해요. 그다음에 모션을 시작한 시각이 있고 모션 종료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료 시각의 위치와 자세를 알아내는 거를 데드레크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료 시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종료 시각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떤 시각이에요. 사실 어떤 시각. 자, 그냥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하고 자세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요때까지의 이 시각까지의 이동하는데 선속도도 알고 회전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요 시각에서의 위치하고 자세 알아내는 거를 우리가 데드레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부터 이거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부 센서, 내수용성 센서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데드레크닝은 이 결과, 이 내가 현재 이 위치하고 자세를 정확히 알고 시작 시간도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이동 종료 시각도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선속도하고 회전 속도도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위치하고 자세 여기 구한 거가 그냥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속도하고 회전 속도가 내부 센서 아까 프로프라이어셉티브 센서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데드레크닝은 요게 정확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그 내부 센서, 내수용성 센서를 쓴 선속도하고 회전 속도도 이 측정된 선속도하고 회전 속도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선속도하고 회전 속도를 가지고 로봇을 이동을 시키었는데 로봇이 이런 거를 잘 못 따라가는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여기에서 그 잘못된 여기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시각에서 위치 자세 계산한 거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요 선속도 회전 속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요 위치하고 자세에 실제 위치하고 자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에러가 굉장히 큰 위치하고 자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치하고 자세에 이제 에러가 점점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데드레크닝이 방금 전에 이제 이거가 주어졌을 때 이걸 계산하는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데드레크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나 자세를 추정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치나 자세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의 일부로, 그런 방법의 부분, 어떤 한 부분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의 위치나 자세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중에 아주 일부분에다가 데드레크닝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데드레크닝이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위치하고 자세를 알아낼 수는 있지만 이게 에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에러가 생긴 것들을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와 자세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데드레크닝 자체가 내비게이션에 쓰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로서만 쓰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진짜 위치하고 자세를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계산된 위치하고 자세를 내가 맞다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데드레크닝은 필연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에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데드레크닝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부할 때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치하고 자세 이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선속도 회전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어떤 다른 시각에서 위치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걸로 그냥 끝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못된, 이제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컨셉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요게 가장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은 어떤 시각이 있어요. TS 어떤 시각에서 로봇의 위치 X 좌표, Y 좌표하고, 그다음에 로봇의 요 각도, 헤딩 각도를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V하고 오메가를 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이 V도 알고 있고 오메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동을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TS가 이거는 10초였다. 그다음에
TF 20초가 됐다. 자, 10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초까지 어떤 일정한 속도하고 어떤 선속도하고 어떤 일정한 각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어느 위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20초에서의 X좌표, Y좌표하고 그 다음에 20초에서의 로봇 헤딩, 다시 얘기하면 요우 각도를 알아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을 때 요 빨강색을 구하는 게 바로 데드레크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거 함수예요. XF, YF, FIF가 요거의 함수, 이거의 다 함수죠. 네. 자,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이거예요. 자, XF가 XS, 그다음에 YS, 그다음에 FIS, 그다음에 TS, 그다음에 TF, 그다음에 V, 그다음에 오메가의 함수이다라는 걸 나타내 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는데 XF가 어떤 함수로 나올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어떤 이퀘이션으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요 수식에 나와요. 이런 수식에. 그게 이제 데드레크닝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드레크닝 수식, 자 봅시다. 바로 데드레크닝 수식이 이거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하나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데드레크닝 수식인데, 자 보시면은 XTI 플러스 1, YTI 플러스 1, VCTI 플러스 1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게 여기 I 플러스 1이라는 거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TF를 얘기하는 거예요. TF 요 시각 20초를 이제 I 플러스 TI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가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리기를 이런 것들에 관한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보시면은 다 정말 그거에 대한 함수예요. V 오메가 있죠. 그다음에 VC 있죠. 그다음에 시간 있죠. 시간. 네, 시간. 그다음에 뭐 X 있죠. X.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델타 T가 있는데 델타 T는 요거는 TI 플러스 1에서 TI를 뺀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요거가 지금 델타 T가 지금 이거에 관한 함수잖아요. 요거가 이거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썼던 거 여기가 그냥 정확하게 요 표현이 이제 맞는 거죠. 여기서 이제 TS하고 TF가 있는데 요 수식 아래 수식에서는 TS가 TI이고 그다음에 TF가 TI 플러스 1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한번 볼까요? 자, TI에서의 X 위치, TI에서의 Y 위치, 이제 X 좌표값, Y 좌표값, 그다음에 TI에서의 자세 값이 있어요. 요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알고 있을 때 뭐 요렇게 이걸 더해가지고 I 플러스 1, TI 플러스 1에서의 X 좌표값, TI 플러스 1에서의 Y 좌표값, TI 플러스 1에서의 자세를 지금 계산했죠. 자, 이거 이제 자, 그러니까 I 플러스 1에서의 위치 자세가 I에서의 위치 자세에다가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움직인 거죠, 실제로. 자, X 방향으로는 요만큼 움직였어요. Y 방향으로는 요만큼 움직인 겁니다. 이게 델타 TI 시간 동안, 그러니까 TI에서부터 TI 플러스 1 요 시간 동안 X 방향으로는 요만큼 이동을 하고 Y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회전은 요만큼 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증분이죠. 회전의 증분, 그 다음에 위치에서 X 방향으로의 증분, 위치에서 Y 방향으로의 증분이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수식을 봅시다. 또 자, 또 공통적으로 봤더니
E를 오메가로 나눈 거, V를 오메가로 나눈 거, V를 오메가로 나눈 거, V를 오메가로 나눈 거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TI에서부터 TI 플러스 1까지,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TI하고 TI 플러스 1 사이에서 V하고 오메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가 원의 일부가 된다 그랬죠. 원의 일부, 원. 자, 원. 여기가 이제 TI에서 여기에 있고 TI 플러스 1에서 여기가 있게 되는데, 요 전체를 보면은 이거가 이제 원이에요. 원의 일부가 바로 이제 TI에서부터 TI1 플러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V에서 오메가로 나눈 거, 이거는 이렇게 요 궤적, 이 패스가 그리는 원 서클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여기 이거가 바로 이게 R이죠. 반지름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V를 오메가로 나눈 것이죠. 이게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가, 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이런 걸 하려면은 이 반지름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반지름을 알아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반지름을 알면은 뭔가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사인 푸시 TI, 코사인 푸시 TI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인데, 요건 지금 요때의 자세죠. 요때의 자세,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향하고 있는 그 각도를 말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메가, 이게 이제 각 속도죠. 회전 속도에다가 델타 TI 한 거,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사인, 코사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대충 그 구조를 보니까 요 비슷한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 똑같다요. 그다음에 요거도 똑같죠. 자, 그런데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거 달라졌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인, 둘 다 사인인데 y에 관한 건 코사인이 돼 있죠. 코사인. 네. 자, 요건 사인이 다 들어가 있고 요건 코사인이다. 이게 이제 달라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 수식도 자주 보고 그다음에 자주 사용해 보면은 외울 수가 있어요. 외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요거는 요 수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될 수 있게 이거를 제가 적어주겠습니다. 시험지에, 그냥 시험지에다가 요거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적어주긴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이런 거 설명은 안 하고 정말 단지 딱 요 수식만 줄 겁니다. 요 수식만 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속도, 이건 각속도, 물론 뭐 다 아시겠죠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자세, 뭐 그다음에 이건 델타 TI, 이 델타 TI도 주면은 이거는 TI 플러스 1에서 TI를 뺀 거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제가 딱 주는 수식은 요거만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메가가 제로가 아닐 때 요 수식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제로가 아닐 때. 다시 얘기하면 이거 요거가 제로가 아닐 때 요 수식을 써서 데드레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자, 이게 V를 오메가로 나누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로면 이게 제로, 요게 제로, 요게 제로가 돼 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숫자가 이런 숫자는 없죠.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지만 무한대는 이제 개념일 뿐이고, 이 숫자 이런 숫자는 없어요. 이런 숫자가 뭐 뭔가를 0으로 나눈 거, 이거 우리 보통 이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이런 건 실제로 숫자는 없으니까 계산 못 하는 거죠. 이것도 계산 못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써 가지고는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이 수식을 써서 데드레크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메가가 제로가 됐을 때는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느냐? 다행히도 오메가가 제로가 됐을 때는 아주 쉬워요. 데드레크닝이. 왜냐면은 그냥 직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직선 운동. 자, 그러니까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데드레크닝이 너무나 쉬워서,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제로일 때의 그 데드레크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8번하고 9번 수식, 10번 수식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거는 지금 여기하고 똑같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이 아주 쉽네요. 그냥 여기 속도 v에다가 코사인, 사인, 그다음에 델타 t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 속도 이게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이 회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메가가 제로라서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향 자세는 i에서의 자세하고 i 플러스 1에서의 자세가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은 이 오메가가 제로가 아닐 때의 데드레크닝 하는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메가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주면 되겠죠. 요 조건 요런 조건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얼마인지 이런 조건을 다 준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라, 이러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이거들을 조건으로 주고 요 계산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